그러면은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50%는 문제가 없고 60%는 문제인지, 또 50%는 문제가 없고 75%는 문제인지, 그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는 문제라고 해서 60을 향해 다시 내려간다면 50은 문제가 없고 60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지, 어떻게 그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GDP와 시가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비중이, 그걸 가지고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기준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도화하듯이 그렇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금융위기는 네.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그다음에 네. 장기 정책위가 오는데 네. 어떻든 간에 패닉이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소위 이제 그 투자자 심리가 공황 상태에 빠지면 이제 투매가 일어나고 이게 붕괴를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 패닉은 어떤 트리거가 터지지 않으면 좀처럼 그 안 벌어져요. 네. 근데 그 트리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충격을 주는지는 금융위 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트리거가 무엇이 트리거인지 미리 알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네. 다만 트리거가 터지면 60% 때였을 때도 주식시장 붕괴될 수 있고 네. 70% 때였을 때 터질 그렇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75%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임계선을 넘었다. 네. 조그만 트리거만 생겨도 이건 터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반문을 네. 드리고 네, 질문을 그래요, 좀 그래요.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 GDP에서 미국 GDP가 얼마나 차지하나라는 기준과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이제 근저에 깔아놓고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라는 것이 버블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좀 비교해 보자라는 접근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 두 가지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세계 GDP에서 자국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세계 시가총액에서 자국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오히려 높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설명을 한다면 그 어떤 국가도 버블이 오지 않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그냥 버블 여부를 판단할 때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가지고만 평가를 하신다면 그게 일종의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문을 먼저 첫 번째 드리고요. 아마 이 반문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반문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시가총액이 세계 시가총액에서 약 33% 정도를 차지하던 게 근래 들어 저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우상향 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60%에서 조정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75%에서 다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5에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실 거면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5든 65든 75든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반박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 기술적 분석으로 이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4년에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된 배경이 무엇이냐, 유동성이었죠. 그리고 25년 1분기가 조정되는 것의 배경은 무엇이냐, 아까 계속 정의했듯이 역유동성이었죠. 그러니까 그 해당 상황이 야기된 배경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역시 25년 2분기 이후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판단할 때 저의 근거는
이게 몇 퍼센트 됐으니 조정이 계속된다가 아니라 25년 2분기, 3분기는 역유동성이 아닌 오히려 다시 유동성의 장세가 올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말씀드린 거고, 이 근거가 왜 중요하냐면 유동성 장세가 아닐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끈적끈적하게 야기되면 금리 인하 더 어려워질 겁니다. 금리 인상 논의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역유동성 장세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역시 25년 1분기를 결정지었던 변수가 무엇이고 25년 1분기 그리고 25년 2분기 3분기를 결정지을 변수가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소장님의 견해도 제가 존중합니다만, 저는 달리 보고 있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한 3가지 관점에서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건데 네. 그 확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를테면 확률이 99%에도 네. 전혀 벌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확률이 1%에도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가능성으로 이제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건 틀림없어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자면, 지금 일본의 엔캐리 자금,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미국 등에 투자하는 그 엔캐리 자금이 최소 1조 달러는 넘는다 그래요. 심하게는 뭐 5, 6조, 7, 8조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워낙 그 금융기관이 다양하고 또 대출 받는 그 방법도 다양해서 그걸 확정적으로 얼마다고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네, 한번 조사해봤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엔캐리 자금이 최소 1조 달러는 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엔캐리 자금은 만약에 일본 환율이 하락하면 즉각 청산이 이루어져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엔캐리 자금은 지금 일본이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30%가 증가했어요. 네. 경상수지가 이렇게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때 엔화 환율은 달러당 160엔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일본이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정책의 힘이 시장의 힘을 어디까지 버틸지는 몰라요. 근데 네. 실제로 지금도 꾸준히 떨어져서 160엔대에서 지금은 148엔, 9엔 달러당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한때 이제 그 엔캐리 자금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주식시장은 20% 이상 폭락한 적이 있었고, 하루에 네. 또 그 여파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네. 환율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일본에서 엔캐리 자금을 빌렸던 다국적 기업들, 국제 금융 자본들이 네. 해칭을 해놨어요. 그 일본 주식시장에 네. 빌려간 돈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이 생겨요. 네. 이걸 해칭하기 위해서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 상응한 자금을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이 생기거든. 네. 그래서 서로 상쇄시키게 해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장의 힘에서 지금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엔화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엔캐리 자금은 즉각 청산이 이루어져요. 네. 해칭해놨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미국에 투자된 1조 달러 이상의 엔캐리 자금이 자동으로 정산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일본 주식시장은 대책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0여 년 동안 0.8%예요. 경제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기업들의 경상이익도 거의 증가하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그 경영수지가 많이 악화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4만 대를 돌파했어요, 작년에. 네. 그게 언제까지 버텨지겠어요? 엔캐리 자금 청산이 이루어지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 바닥을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게 금융위기라는 건 전염성이 엄청 뛰어나잖아요. 사람 전염병보다 더 뛰어나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다른 나라에 전염되면서 미국 경제에도 그 전염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에서도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 감사하고요. 역시 아까는 이제 미국 2분기 주식이 이제 붕괴 올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제 다소 정리를 해보자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버블이 왔고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말씀 주신 거고, 이번에는 또 2분기에 일본의 엔캐리 청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또 대대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2분기 들어서 일본으로부터 엔캐리 청산 절차가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라고 가정하면 대대적인 주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대적인 청산 절차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은 원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게 왔다 갔다 일어나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엔캐리 청산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전개되느냐, 완만하게 전개되느냐, 완만한 청산이냐, 급진적 청산이냐, 이것에 따라서 주가에 큰 충격을 줄지 말지를 결정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엔캐리 청산 절차가 있었을 때. 그래서 저의 의견을 드려보면 급진적인 청산 절차가 있으면 주가의 대폭적인 조정을 면할 수 없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를 전염시킬 수 있다. 전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급진적 청산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한지 답변을 드려보면, 어쨌든 미국은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부담스러워하고 현재로서, 그래서 점진적인 매우 완만한 좀 쉬었다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입장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0.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여정에서 보니까 일본 경제가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저금리의 역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만들어요.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관세 전쟁이 또 격화되는 여정에서 일본 경제조차 예상치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추가 금리 인상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2분기 들어서 특히 3월에 이어서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지는 한 1% 정도까지는 적어도 금리 인상 단행하겠다. 그 시한을 정해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궁극적으로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중립금리는 1에서 1.5% 정도 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여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본의 실물 경제가 뒷받침이 됐을 때에야 그게 가능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맞아요. 예, 그래서 0.1% 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그런 여정이 있다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지면서 엔캐리 청산 절차가 급속히 전개될 수도 있지만, 가장 급속한 경우는 뭘까요? 미국은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일본은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 그 금리가 그 중립 지점, 예를 들어서 2%를 향해서 서로 일본은 올리고 미국은 내릴 때, 이때는 급진적인 엔캐리 청산 절차가 전개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거 금리 인상 해도 돼 안 해도 돼 너무 조마조마할 만큼 금리 인상이 두려운 거죠, 일본도. 그래서 조심스러운 금리 인상을 그림 그리고 있고 미국조차 조심스러운 금리 인하를 그림 그리고 있는 입장에서 환율이 또 다시 반대로 요동치거나 또 엔캐리 청산 절차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거나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리한다면 급진적인 엔캐리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전제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엔저 정책이 네. 1995년 4년 말부터서 우리 8번 펼쳐졌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살려내지 못했고 수출도 촉진하지 못했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힘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서 그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뭐 70엔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또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143엔, 144엔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은 과도하게 160엔을 넘길 정도로 끌어올렸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엔저 정책이 과거에 8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엔저 정책이 시장에 힘에서 실패하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엔캐리 자금 청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고려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최영식 소장님 그 고견 정말 존중하고요. 다만 뭐 어떤 주식시장이 붕괴가 온다, 주식시장이 붕괴 오면 금융위기 온다라는 제가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가정을 전제해서 금융위기 온다라고 하기에는 이 가정이 개연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래서 금융위기 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일이 오면 금융위기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저는 제 입장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